2학년 경제 38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세계시장과 교역이라는 대단원 이제 처음 단원입니다. 그래서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무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화라는 개념, 특화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 우위 또는 절대 우위와 같은 무역 이론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이 아마 요 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찬찬히 이 디딤 영상과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이 두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 뭐 관세라든지 비관세 장벽,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무역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무역의 의미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수출과 수입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은 각 국가마다 처해진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게 되겠죠. 부존 자원도 다르고 생산 기술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생산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필요성을 보면은 왜 필요한가, 무역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을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상품의 기회를, 선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교역의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서로 어떤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A, B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두 나라 다 어떤 이득이 되니까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역 상대국 간의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 생산하여 교역하면 각 나라의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커져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김장철에 마늘이 굉장히 그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마늘을 들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뭘까요?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자, 생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그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소모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덩치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의 특징을 보면 국가마다 법규가 달라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각국의 화폐 제도와 단위가 달라서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자, 이 환율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건데, 어떤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돈을 쓰면 이 환율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은 각 나라마다 다른 화폐 단위를 쓰기 때문에 어떤 이 돈의 어떤 교환 비율, 이 환율이 있어야 되고, 그 무역은 바로 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갈 때마다 무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마다 부존 자원의 종류와 양, 생산 기술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도 국가마다 생산비와 가격이 다르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로 외국환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외국환이라는 거는 외국 화폐와 그 다음에 어떤 채권 이런 것들을 다 합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학습지 95쪽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무역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무역은 절대 우위론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죠? 절대 우위론, 그 다음에 비교 우위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절대 우위론은 뭐였을까요? 그쵸? 각 나라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특화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절대 우위론. 무역 상대국 간에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 생산하여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자,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 또는 절대 열의인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우위, 모든 한 국가가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 또는 절대 열의에 있는 경우에도 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이론이 바로 비교 우위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론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은 수능 특강에 있는 예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1은 생산 요소가 노동뿐이고 총 노동량이 같은 갑국과 을국의 X제와 Y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요 숫자가 뭘 얘기한다고요? 요 숫자들이 노동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노동자 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자 수니까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산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산비. 자, 생산비의 개념입니다. 생산비. 그리고 자료 2는 각국과 을국의 X제와 Y제의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각국은 Y제를 얼마나 포기하고 을국은 Y제를 얼마나 포기하느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Y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각국은 X제 얼마를 포기하고 을국은 X제 얼마를 포기하느냐. 이렇게, 자, 요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자, 일단, 자, 이런 어떤, 비교 우위, 절대 우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생산비의 개념인지 또는 생산량의 개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비는 뭐 노동이라든지 노동시간 또는 노동량이라든지 여기서 노동량이 되겠죠? 한 단위당 노동량 이게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클수록 안 좋은 거죠. 작을수록 좋은 거죠. 생산비라는 거는 그 다음에 뭐 달러가 들어갔다든지 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비의 개념입니다. 그에 비해서 생산량은 말 그대로 일정한 어떤 그 일정한 노동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보이는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 여기서 보면은 각국이 X제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5명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15명의 노동력을 가지고 자, Y제는 5명이 필요한다고 하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 X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각국은 Y제 얼마만큼을 포기하면 될까요? 그쵸? X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각국은 15명이 필요한데 Y제는 5명밖에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Y제 3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똑같은 논리로 자, 을국 같은 경우에는 X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 자, 을국은 X제를 만드는 데는 5명이 필요한데 Y제를 만드는 데는 10명이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X제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Y제 2분의 1 단위를 포기하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Y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X제 3분의 1 단위, 그 다음에 을국은 X제 2 단위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요게 생산 비해 개념이라고 그랬죠. 생산 비해 개념일 때는 요 뭐 x제 한 단위의 기회비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x제 이 해당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제가 이 x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냐면은 생산 비면은 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자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x제가 분자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국에서 보면은 요 15명이 바로 분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 그리고 y제니까 요 5명이 분모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5 해서 3단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을국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을국은 여기서 해당 제품이 x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5명이 되겠네요. 5명이 분자로 가고 그다음에 y제는 분모로 가는 거죠. 그래서 y제 2분의 1 단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y제도 마찬가지죠. y제 한 단위의 기회비용을 구할 때 y제 한 단위 요게 바로 해당 제품이 되죠. 이 해당 제품 어디로 간다고요? 생산비일 경우에는 분자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국인 경우에 요 5명이 분자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 다른 제와는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15분의 5 해서 3분의 1 단위, x제 3분의 1 단위. 그다음에 x제 2 단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바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단위당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산 비해 개념이니까 클수록 안 좋은 거죠?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을국은 보면은 자, x제만 보면은 누가 더 유리한 걸까요? 그렇죠. 을국이 유리한 거죠. 을국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을국은 x제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각국은 5명, 10명이니까 자, 어떤 게 더 유리한 걸까요? 그렇죠. 요게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각국은 y제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